안녕하세요. 센티널원에 근무하는 박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능은 AI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막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레거시 방식의 솔루션에서는 시그너처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시그너처나 패턴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오면 시그너처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걸 모든 PC에 동일한 시그너처가 내려간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검사해서 악성 코드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올 때마다 시그너처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AI 기반으로, 저희는 시그너처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를 분석하게 됩니다. 저희 에이전트가 PC나 서버에 설치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프로세서가 동작을 하게 되면 저희 AI가 이 행위를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파일을 암호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AI가 보고 있다가 DRM 같은 경우, DRM이라든가 정상적으로 파일을 암호화시키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파일을 많이 암호화시키지도 않고 정상적인 프로토콜을 쓰고 정상적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게 되고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단기에 굉장히 많은 악성 파일을 암호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 방식으로 다 계산을 해서 사람이 보는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을 해서 악성 코드라고 판단을 하고 차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얘는 랜섬웨어로 들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BPF 도어라든가 굉장히 많은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취약점들이라든가 공격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시그너처 방식이 아니라 시그너처로 하게 되면 새로운 파일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샘플이 나올 때마다 패턴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업데이트가 된 게 모든 단말에 내려가야지만 탐지가 되게 되는데, 이런 악성 행위들에 대해서 패턴이 아닌 행위 자체를 분석을 해서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백도어라든가 이런 버퍼 오버플로라든가 이런 악성 코드들이 행하는 메모리상에서 행하는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를 탐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오더라도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최신 악성 코드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센티널원의 AI 기반 악성 코드 차단 솔루션인 차단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제너러티브 AI라고 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AI 기반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 탐지하는 것도 사람이 PC 내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서를 모두 보고 이게 악성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센티널원의 AI 엔진이 이걸 이제 사람을 도와서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게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다음 버전은 에이전틱 AI로 가게 되면 사람을 도와주는 형태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역할을 대신해서 AI 자체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EDR에서 이러한 패턴들을 다 수집한 이후에 탐지를 자체는 사람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이전틱 AI로 가게 되면 사람이 이러한 샘플을 넣는 게 아니라 AI 자체가 로그들을 모두 분석해서 자동으로 패턴을 만들고 탐지 정책 자체도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모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에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악성 코드에 최근에 나오는 악성 코드 유형인데요. 이런 방어하는 입장에서만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커들도 AI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스팸 메일을 보낼 때 예전 같으면 그 해커들이 특정 기업을 선택한 이후에 그 특정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가질 만한 그런 스팸을 수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 보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해커들은 LLM을 이용해 가지고 스팸 메일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8,000개 정도의 웹사이트에 스팸을 만들 때 사람이 8,000개 웹사이트마다 그 특징을 추출해 가지고 스팸을 만드는 게 아니라 LLM에 넣고 돌리게 되면 AI가 8,000개의 웹사이트에 맞는 스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죠. 예전 같으면 몇 달, 며칠씩 걸리던 이런 스팸을 만드는 작업들을 AI를 통해서 쉽게 바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스팸을 이제 보낼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LLM에서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 예제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AI한테 랜섬웨어를 만들어줘 이러면 절대 안 만들어줍니다. AI가 안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걸 조금만 바꾸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파일을 암호화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결국에는 하는 역할은 랜섬웨어와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LLM에다 넣게 되면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실제로 이제 적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격 코드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지 않지만 말을 조금만 바꿔서 약간 순화해서 잠깐 꽈서 보내게 되면 이러한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이러한 그 랜섬웨어와 동일한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랜섬웨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을 통해 가지고 랜섬웨어를 생성할 수 있었는데 이런 LLM 기반의 서치 엔진이 많이 나오면서 누구나 쉽게 이제 랜섬웨어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AES나 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굳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단순한 자연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쉽게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악성 코드 만들기가 쉬워지고 빠르게 이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OS에 대한 취약점을 잘 아는 해커라 하더라도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서 추가적인 코드를 생성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런 AI를 공격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고객사라든가 이제 텍스 환경에서 이제 추출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공격에 사용하는 코드들인데 CMD라든가 OS에 실제로 존재하는 넷 명령어라든가 그리고 웹 유틸이라든가 실제로 OS에 존재하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공격을 시도한 사례입니다. 계정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계정을 생성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시그너처 방식에서는 OS에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적인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걸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일을 삭제하면 OS의 동작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AI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세서가 정상이다, 악성 코드다, 시그너처 기반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 프로세서라 하더라도 악성 행위에 사용되는 행위 자체가 악성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탐지해서 이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솔루션에서 탐지하지 못했던 그레이 에어리어에 대해서 OS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스크립트를 통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명령을 통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모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최신 공격의 해커들이 이러한 AI를 사용해서 공격을 수행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차단하면 되는지, 기존에 나와 있던 많은 악성 코드들을 시그너처 기반의 한계가 있거든요. 새로운 악성 코드를 탐지하지 못하고 누구나 변종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악성 코드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스태틱 AI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이 외부에서 시스템상으로 복사가 돼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 파일이 실행되지 않고 복사만 돼서 시스템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게 되면 이때 파일의 헤더를 분석하게 됩니다. 파일이 실행하지 않고 헤더를 분석해서 이 헤더를 분석해 봤더니 이거는 MS에서 만들었지 않았는데 MS에 코드 사이닝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닌데 뭔가 다른 값이 들어있다거나, 파일의 헤더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떤 패킹을 썼고, 이러한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서 파일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엔진으로 분석을 해서 악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엔진이 이제 스태틱 AI 엔진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야라 룰까지 이제 탑재를 해서 파일의 스트럭처라든가 파일의 내용까지,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의 내용까지 분석을 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 스태틱에서 파일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탐지할 수 있는 스태틱 엔진을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는 파일이 실제로 이제 악성 그 프로세서가 뭐 정상이건 악성인 간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서가 실행을 했는데 갑자기 계정을 추가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계정을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레지스트리에 값을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리부팅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마이터 어택에서 지정한 반드시 막아야 되는 행위들이 인디케이터들이거든요. 이런 행위, 패턴이 아닌 이런 행위가 있을 때 행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는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오면 시그너처 기반으로 그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프로세서가 하는 행위 자체를 보기 때문에 악성 코드는 그 행위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들도 이 행위 기반으로 모두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적 AI와 동적 AI로 탐지된 이 악성 코드들은 자동으로
맨 앞에 있는 레퓨테이션 DB라고 하는 이 DB의 해시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파일이 들어오거나 파일이 실행되게 되면 그 파일의 해시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클라우드로 먼저 이제 검사를 비교를 해보게 되죠. 이전에 악성 코드로 탐지된 적이 있었던 해시가 있으면 바로 이제 해시 기반으로 차단을 하게 되고, 여기를 통과한 것들은 스태틱과 동적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석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레퓨테이션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런 AI 기반의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해시단에서 1차적으로 차단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레가시를 쓰시는 경우에는 악성으로 탐지되면, 저도 이제 국내 기업에 근무할 때 악성 코드가 걸리게 되면 굉장히 괴로운 게 그 샘플을 추출해서 바이러스 업체에 보내야지만 패턴으로 만들어서 내려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IT 인력이 아닌 뭐 비전문 IT 인력이 쓰는 PC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그걸 추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해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자동 패턴 업데이트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딥 비저빌리티 기능은 앞에 세 단계는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기능이고요. 맨 마지막에 딥 비저빌리티는 모든 프로세서, 악성이건 정상이건 간에 우리가 PC 내에서 실행되는, 서버 내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서에 대한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AI에서 탐지하지 어떤 솔루션도 100%는 없기 때문에 AI에서 탐지 못했는데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이후에 검색을 통해서 트레트 헌팅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탐지할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14일에 저희 EDR 제품을 사용하시면 14일의 로그를 모두 남겨드리기 때문에 그 14일 동안 있었던 값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다 서치를 해서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 처음에 이제 고객분들이 이런 패턴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이러한 탐지류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I 기반, 챗GPT 기반으로 자연어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서치를 할 수 있는 퍼플AI라는 기능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예전 같으면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랜섬웨어를 찾으려면 커리문을 짜야 돼요. EDR에서 커리문을 짜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어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희 콘솔에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랜섬웨어 공격을 보여줘, 이렇게 챗GPT처럼 자연어로 집어넣게 되면 저희 퍼플AI가 자동으로 EDR 쿼리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EDR 쿼리에서 그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기능까지 제너러티브 AI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나 전문 지식이나 EDR에 대한 높은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저희 콘솔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치를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와치타워라는 스레 헌팅 팀을 통해 가지고 쿼리를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뭐 유행하는 그러한 공격 사례가 다 발견되게 되면 쿼리를 다 만들어서 또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라인하는 기술인데요. EDR은 어떤 벤더든 간에 그 프로세서가 남기는 로그를 저장하는 기능에는 이슈가 다 없습니다. 어떤 제품이라도 로그는 다 남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로그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오늘 CNN에 들어갔는데 자바스크립트가 패치가 안 돼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익스플로잇이 제 PC에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악성 코드들은 탐지되자마자 바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잠복 기간을 거치게 돼요.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서 잠복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2시간 있다가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페이로드를 다운로드 받고 DLL 파일을 윈도우 폴더 안에 다운로드를 시켜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또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을 지난 다음에 realprinter.dll이라는 악성 코드를 다운받은 이후에 키로그를 설치한 다음에 회사 내에 있는 서버 내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이제 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로그가 EDR 솔루션에 모두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사람이 한 5시간에 거친 로그를 일일이 보면서 이 전 과정을 추적해서 찾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스토리라인하는 그 AI 기능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CNN에 접속을 해서 다운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다운될 때 거기에 이제 스토리라인이라는 고유값을 이제 생성해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세서가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 그리고 2-3시간 있다가 다시 이제 실행이 돼서 동작할 때 이걸 스토리라인 기반으로 연관시켜 가지고 고유값으로 다 이렇게 묶어 놓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와서 콘솔에서 스토리라인이라는 아이디만 찾아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공격 프로세서가 최초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운로드가 됐고 어떤 행위를 했고 네트워크는 어디를 통신했고 파일은 뭘 삭제했고 계정은 어디 추가했고 이런 정보들을 모두 이제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했는데 시스템에 갑자기 어디 없었던 새로운 계정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DR은 로그는 다 있거든요. 일일이 찾아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그 새롭게 생성된 계정을 추가한 행위를 EDR에서 찾게 되면 그 행위가 탐지가 되게 되고요. 거기를 열어보시면 거기에 스토리라인이라는 아이디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스토리라인 아이디 기반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최초에 이 계정을 생성하는 프로세서가 어떤 프로세서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계정을 추가했는지에 대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추가적인 EDR 로그를 찾지 않고 쉽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센티널1에서는 스토리라인의 특허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악성 행위뿐만이 아니라 정상 행위들도 모두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모두 로그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삭제한 행위는 악성 행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정상 행위로 다 남겨놨기 때문에 누가 삭제했고 이런 정보들을 모두 스토리라인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복구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해커가 들어와서 계정을 추가하고 나갔다거나 계정을 삭제하고 나간 경우에도 해커가 공격하기 전 상태로 롤백을 통해서 시스템을 공격이 당한 전 상태로 돌려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복구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식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정상 프로세서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저희 AI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악성이고 공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데모를 위해서 탐지 모드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실제로 차단 모드로 두게 되면 이 엑셀 단계에서 차단이 되게 되죠. 여기 보시면 MS 엣지니까 브라우저로 접속을 한 상태에서 브라우저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엑셀에 있고 엑셀에 아마 매크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파워쉘 기반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면서 악성 코드가 공격을 시작했던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레거시를 쓰게 되면 시그너처로 이런 코드가 있다고만 나오게 되지 이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뭐 어디를 변경했고 레지스트를 어디를 공격했고 파일을 뭐를 바꿨고 이런 정보는 전혀 남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EDR에서는 각 프로세서마다 이 엑셀을 찍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셀이 실행되면서 변경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인디케이터는 마이터텍에서 지정한 공격 행위이고요. 이런 공격 행위가 있었고 프로세서는 2개를 추가로 실행했고 파일은 20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URL은 3개를 접속했고 그래서 이런 정보만 남아 있더라도 왜 이걸 공격으로 판단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고요. 정상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모두 이런 형태로 다 추적해서 값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현재 남아있는 어떤 솔루션도 100%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분석은 100%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프로세서가 했던 행위 자체가 로그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차단은 안 될 수 있지만 분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관련 행위들 다 묶어놨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높은 지식이 없는 초보 엔지니어들도 신입사원도 쉽게 무슨 행위가 있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퍼플 AI라고 하는 이제 자연어 기반의 EDR 커리를 생성해주는 엔진이고요. 저희 콘솔에서 여기다가 이제 자연어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찾고자 하시는 자연어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EDR 커리를 자동으로 이제 찾아주게 되고요. EDR 커리를 만들어주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났던 공격 행위에 대한 것도 질문하시면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뭐 최근에 어떤 해킹 그룹들이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북한의 특정 해킹 그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 그 해킹 그룹에 대한 공격 정보를 물어보면 보안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모두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에 대한 매뉴얼 기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쓰시다가 이런 기능이 궁금하다. 근데 매뉴얼 찾아보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자연어로 집어넣으시면 얘가 어디 가서 어디를 설정하세요라고 친절하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제로 한번 뽑아봤고요. 라자루스 그룹 한글도 다 지원이 됩니다.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된 공격 징후가 있습니까? 라고
한글로 치게 되면 보시게 되면 커리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자루스가 사용하는 해시값이라든가 라자루스가 사용하는 IP라든가 인디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퍼플 AI가 자동으로 다 찾아서 커리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이게 없다면 라자루스가 어떤 해시값을 쓰고 어떤 IP를 쓰고 어떤 인디케이터를 쓰는지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거쳐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걸 또 커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커리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EDR이 SQL 기반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퍼플 AI를 통해 가지고 그냥 한글로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치가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많은 학습 기간과 노하우 없이 쉽게 EDR을 쓰실 수가 있고요. 자연어만 한글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 나오는 거의 모든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모든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도 지사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2개 이상 국가에서 로그인한 유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넣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몇 개 아이디별로 몇 개의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몇 개 국가에서 로그인을 했는지 몇 번 로그인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모두 이제 수집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EDR 로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뭐 팔로알토라든가 포티넷이라든가 옥타라든가 액티브 디렉토리라든가 글로벌 제품 한 180여 개의 글로벌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싱 없이 로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수집된 로그도 퍼플 AI를 통해서 동일하게 검색 기능을 통해서 쿼리를 다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S는 이제 저희 총판사고요. 여기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품을 국내에서 총판으로서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가 이제 삼성 SDS입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이라든가 관계사에도 저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대외 사업도 열심히 저희와 함께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P와 저희 EDR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엔드포인트 위협 진단 서비스를 삼성 SDS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시스템이 뭔가 공격을 당한 것 같은데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럴 때 이제 SDS에 연락을 해주시면 SDS가 저희 제품을 설치해서 특정 영역에 공격을 당한 걸로 의심이 되는 특정 영역에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해가지고 위협을 분석해드리고 진단 결과까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위협 저희 제품에 대한 AI 관련된 기능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너러티브 AI라고 해서 그 AI 자체가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악성 코드를 탐지한다거나 EDR 로그를 EDR 쿼리를 생성한다거나 이럴 때 사람을 도와주는 부수적인 역할로 AI를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버전 지금 소개드릴 에이전틱 AI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탐지룰 자체를 AI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되고요. 예전처럼 사람이 로그를 보고 거기 기반으로 탐지룰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뭐 솔루션, 스플렁크라든가 이렇게 연결만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스플렁크에 들어가서 로그를 찾은 다음에 관련 로그 기반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위협이 있었고 이걸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에이전틱 AI의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율 에이전트 보안 분석가인 퍼플 AI 에테나 릴리스를 미리 볼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퍼플 AI를 크게 향상시켜 인간 분석가처럼 심층 조사, 경고 및 보안 사건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에이전트 추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더 빠르고 정확하며 깊이 있게 수행됩니다. 데모를 시작하기 위해 퍼플 이 스플렁크를 데이터 소스로 제공하여 모든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열거하고 자산을 분류한 다음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에이전트를 설정합니다. 여기에는 분석가들이 수동으로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경고를 해결하는 데 보통 몇 시간의 세심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퍼플 AI는 스플렁크 시뮬레이션에서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많은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이 사용자에게는 비정상적인 위치입니다. 이상 현상은 스플렁크에서 기록되었고 퍼플 이 추가 조사를 위해 이를 포착했습니다.
물론 일부 고우선 경고는 자동으로 실행되지만 여기서는 직접 실행하여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제 퍼플 AI가 분석가가 수행할 동일한 세부 조사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팀의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퍼플의 에이전트 추론의 힘은 우리가 여러 소스를 통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공격을 조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엔드포인트의 바이너리를 조사하고 있으며 팀 뷰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환경의 나머지는 실제로 애니데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이 비정상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를 바탕으로 AI는 횡적 이동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배제하고 더 가능성 있는 공격 벡터로 이동합니다. 퍼플 이 네트워크 연결을 조사하는 동안 클론이 의심스러운 위치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발견하여 침해에 대한 가장 많은 증거를 찾습니다. 이제 퍼플 AI는 자율 조사를 완료하여 6가지 세부 조사 단계를 수행하고 경고를 완전히 조사하기 위해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제 AI가 이전에 보지 못한 유형의 공격을 발견했기 때문에 퍼플 AI는 센티넬-1 탐지 규칙을 사용하여 이 공격의 탐지 및 대응을 자동화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이제 한 번의 클릭으로 퍼플 AI는 이 새로운 공격에 맞춤화된 새로운 탐지를 즉시 생성하고 배포했습니다. 새로운 탐지 규칙 외에도 퍼플 AI는 팀 뷰어를 차단하고 로그인된 모든 오키타 계정을 수집하여 모든 관련 사용자로부터 세션을 취소하는 하이퍼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권장했습니다. 분류 및 분석에서 조사 및 대응, 심지어 미래 자동화에서 탐지 규칙 생성까지 퍼플 AI는 보안 조사를 단순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업무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역할을 AI가 이제 대신 수행하게 되고요. 사람을 100%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안을 하시다 보면 사람이 해야 되지만 단순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방화벽 로그를 본다거나 스플렁크에서 로그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루한 작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에이전틱 AI가 대신 수행해 드리게 되고 그 보안 인력들은 보안 정책을 만든다거나 솔루션을 검토한다거나 핵심 업무에 자기 시간을 이제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잡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모두 마쳤고요. 저 뒤에 이제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다 인터넷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삼성 SDS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